자, 2016년도 제1회 용접산업계산 기사. 자, 문제풀이, 그죠?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를 일단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새로운 문제들이 또 이제 가끔씩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튀어나오는데 일단 그 이론을 이제 듣고 문제풀이를 하시면 아마 그 어느 정도는 거의 이제 그 이론 문제 쪽에서 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고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시험장 가게 되면 보통 한 10문제 내에서 보통 새로운 문제들이 꼭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그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2002년도 뭐 이렇게 뭐 2003년도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봤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중에서 사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또 나오면 새로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에 다 나왔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2016년도 3월 6일 시행 일단 문제풀이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자, 용융슬래그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이제 용접을 전기 용접을 하게 되면 똥이라고 하죠, 똥.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이게 슬래그가 붙어. 그러면 어떻게 되게 망치 슬랙해머로 탕탕탕 치죠. 그 슬래그라 이거 용융 슬래그. 그래서 보통 슬래그는 보통 표면에다 붙죠. 슬래그는 용접 표면에 붙는 게 슬래그입니다. 그래서 염기도식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염산 이렇게 유시면 돼요. 염산. 여기가 염이고 여기가 산이야. 그러니까 염산 이렇게 하면 안 잊어먹어. 그랬죠? 염산. 이렇게 염기성 성분 퍼센티지분의 산성 성분 퍼센티지 이렇게 그래서 염산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2번. 자, 용접부 응력 제거 풀림 효과 중 틀린 것은 응력 제거. 우리가 용접을 할 때는 스트레스. 자, 우리가 열을 가하거나 냉각 가공을 하거나 열관 가공을 할 때, 그죠? 재결정 온도, 냉각 가공과 열관 가공의 차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걸 재결정 온도, 뭐 이렇게 하죠. 그 재결정 온도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기 보면 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재료에 보통 열을 가해주면 이놈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 뜨거우니까. 그럼 어떻게 돼? 오징어 뭐냐 이렇게 신으려고 하는 이렇게 실려고 하는 게 있어. 오징어 뭐냐 이렇게 실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열을 많이 가하게 되면 응력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막 구부러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휘어지지 않으려고 스트롱백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 스트롱백도 쓰죠, 그죠? 지그를 써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거나 또 역변형법 이렇게 먹기에 원래 이제 이렇게 평평한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좀 잡아주는 거. 먼저 역변형을 줘. 역변형을 주면 거기다 용접을 하게 되면 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펴지죠. 응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소리야. 그걸 역변형법이죠. 미리 어느 정도 역변형을 줘서 우리가 용접을 했을 때 그게 평형하게 이렇게 용접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우리가 역변형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풀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열처리 쪽에서 우리가 했죠. 열처리. 근데 이제 풀림 우리가 뭐 담뚜풀불 해서 풀림을 했었었는데 뭐 풀림에 우리가 하는 뭐 가공 조직의 균일화, 그죠? 그다음에 결정립의 미세화, 잔력력의 제거, 뭐 기계적 성질의 향상, 뭐 이런 것들이 풀림의 우리가 풀림을 하는 역할이었었죠. 근데 여기 뭐 풀림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가공 조직이 균일화가 되면 또 경도도 좋아지는 거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크리프 강도 감소 이렇게 나왔잖아. 크리프 강도. 크리프라는 게 뭐냐면 크리프. 자, 350도씨 이상에서 재료에 350도씨 이상에서 일정한 하중을 가할 때
일정한 하중을 가할 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형이 증대하는 현상. 자, 크리프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용접 쪽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크리프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정의를. 크리프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재료의 350도 이상의 일정한 하중을 가할 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형이 증대한다.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변형이 증대를 하겠죠. 당연히. 그죠? 35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온도가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응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죠? 자, 3번. 동합금의 용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순동은 좋은 용입을 얻기 위해 반드시 예열이 필요하다. 맞고. 2. 알루미늄 청동은 열간에서 강도나 연성이 우수하다. 3. 맞고. 인청동은 열간 치성의 경향이 없으며 용역점이 낮아 편석에 의한 균일이 발생이 없다. 이게 맞죠. 자, 뭐 인청동에 대한 거는 뭐 이게 거기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4번. 항동에는 아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용접 시 증발에 기포가 발생되기 쉽다. 보통 여기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항동하고 청동이 많이 나오는데, 항동하고 청동이 많이 나오죠. 청동. 보통 이제 항동은 이제 구리 플러스 아연의 합금이고,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의 합금이죠. 그죠? 그래서 항구와 청구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동과 청동의 어떻든 합금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폭음 우리가 이제 했었죠. 폭음 나오는 것만. 거기 이제 인청동은 이제 거기 있는데 탈산제 주석과 그러니까 인청동이야. 그러니까 여기 인청동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 거야? 인이 들어간 거야. 인청동이잖아.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이잖아. 근데 여기 인청동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인이 포함이 됐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 인청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마모성, 인장강도, 내열성, 탄성 한계가 크다. 스프링제, 베어링, 밸브 시트 이런 데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야 됐는데 거기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포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건 이제 합금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포금, 포주화라고 그랬죠. 포주화. 주석 플러스 아연, 그죠? 그래서 포기 피플 이렇게 외워놨어요. 그죠? 그죠? 일단 포기 피플, 기어 피스톤 플랜지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포기 피플. 그래서 밸브 콕도 있고 프로펠러도 있고 있는데 어떻든 이렇게 포금은 포주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기 재료했을 때 했었습니다. 재료했을 때. 그다음에 납총동이야 주석에다 납한 거고. 다음에 켈구납. 그죠? 켈밋. 잘 나오는 거잖아요. 켈밋은 켈구납이야. 그래서 켈구납, 구리 플러스 납이죠. 얘는 베어링에 사용한다 그랬죠? 베어링에 사용한다. 보통 켈밋이 이제 사용되는 게 베어링이다. 그래서 고속 고하중 베어링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알루미늄 청동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베릴륨 청동. 자, 이것도 읽어보시고, 코스납금은 군이소야. 코스납금. 구이소 이렇게 되죠? 군이소. 구리, 니켈이나 규소 이렇게 되죠. 우리가 보통 코스납금은 군이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선 쪽이나 스프링 쪽에 이제 보통 비슷비슷하게 이제 많이들 하는데, 전선이나 이제 스프링 쪽에 사용하는 게 코스납금이다. 그래서 코군이소 이렇게 와요. 코군이소 이런 게 잘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코군이소 재료 쪽에서 코군이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참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자, 4번을 보시면 FE3C 평형 상태도의 조직과 결정 구조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이냐. 그죠? 자, 최신 입방격 거기 보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 레데빌라이트 옳은 것은 레데빌라이트가 그 그림에 보시면 레데빌라이트는 뭐야? 감마철 플러스 탄화철이야. R 플러스 F3C 이렇게 돼 있죠. 그 레데빌라이트. 그죠? 거기에 위쪽에 보면 R 플러스 F3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마철 플러스 탄화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감마철 플러스 탄화철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옳게 된 것은 일단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자, 4번을 좀 보시면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그지 여러분들 이제 그림하고 조금 아마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위주로만 이제 일단 그림을 제가 그려서 일단 설명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 그래서 F3C 평형 상태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채심, 면심, 그러니까 채심 입방격자가 있고, 다음에 BCC가 있고, 면심 입방격자 FCC 이렇게 이제 여기는 고상선이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고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직들이 생기는 거죠. 오스티나이트, 시멘타이트, 레데빌라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고상선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고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철이니까 녹으면서 조직이 생기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면서. 근데 여기 맨 위에가 뭐냐면 1539도씨야. 자, 이게 철의 용융점이죠. 이 1539도씨는 철의 용융점이야. 철의 용융점. 그죠? 철이로 산구. 그래서 여기는 용액이고, 여기 채심입방격자. 여기 이제 고용체, 감마고용체 액상선이죠. 그 다음에 이게 오스나이트 플러스 용체, 녹아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고상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고체가 되는 거죠. 자, 면시입방격자는 이제 FCC인데, FCC라고 하고. 다음에 요 정도 부분이 1398도씨. 1398도씨, 이게 1400도씨니까 1398도씨 정도가 순철의 A4 변태점이에요. A4 변태점. 그죠? 순철의 A4 변태점이 1398도씨고, 그 다음에 순철의 A3 변태점이 910도씨.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순철의 A3 변태점이 910도씨고, 그 다음에 순철의 A2 변태점이 768도씨. 이렇게, 요 정도 된다는 거. 온도가 쭉 있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3 변태 910도씨, A2 변태점 768도씨. 다음에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점이 210도씨 정도.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점이 210도씨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점선을 이렇게 찍은 게 있어요. 이게 공정점의 자유도인데 이 공정점의 자유도는 0이다. 0. 공정점의 자유도는 0. 가끔씩 하시면 많이 나오죠. 공정점의 자유도는 0이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석출이 되는데 요 부분에서 석출이 되는 게 오스티나이트, 시멘타이트, 다음에 레데빌라이트가 석출이 돼. 그래서 레데빌라이트 플러스 탄화철, 아까 나온 거 뭐냐? 여기가 이제 F3C거든요. 요 부분이 여기가 이제 F3C. F3C하고 레데빌라이트의 혼합물이라고 아까 이제 답이 된 거고.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공석점인데, 이제 공석점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함유량이 0.8%. 공석점 탄소 함유량이 0.8%. 이것도 가끔씩 나와요. 탄소 함유량이 0.8%고. 다음에 요 부분에서 이제 또 이제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조직이 나오는데, 요 부분 여기에서의 조직은 뭐냐면 오스티나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다. 오스티나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 요 부분에서 조직은 뭐다? 오스티나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 잘 알고 계셔야 돼. 다음에 자, 이제 아공석강인데, 아공석강은 이제 펄폐죠. 펄 플러스 폐야. 펄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자, FCC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조직이 있어요. 조직.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조직이 나오는데,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면, 얘는
5가지가 나와. 오실의 펄페라는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그래서 얘가 오스나이트 조직, 오스나이트 조직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시멘타이트 조직이 나오는 거고, 레데뷰라이트, 그다음에 펄라이트, 그다음에 페라이트, 이렇게 조직이 나오죠. 조직이 나오는 거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아공석강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아공석강, 그럼 아공석강은 뭐가 나오냐? 펄페가 나온다. 그래서 아펄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공석강은 펄 나오죠. 공펄. 그래서 공석강도 0.8% 정도가 된다. 공석강도.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고 가공석강. 자, 가공석강이 펄C가 나와. 펄C. 펄 플러스 C. 그러니까 펄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 이 부분이죠. 펄라이트, 시멘타이트. 공석강은 여기 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공정주철이 이제 이 정도 된다. 아공정주철. 아공정주철이 뭐냐면 실해야, 실해. 시멘타이트 플러스 레데뷰라이트야. 아공정철, 가펄시. 그죠? 아실해. 그다음에 공정주철이 레야, 레. 그래, 공내. 그래서 레데뷰라이트가 돼. 레데뷰라이트, 공내. 그다음에 가공정주철 얘도 실해야, 실해. 시 플러스 레. 가실해. 아실해, 과실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실해, 과실해. 이렇게 된다.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온도 같은 경우를, 순철의 에이티 변태점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많이 물어보죠. 요게, 요거. 그래서 많이 물어보니까 일단은 이제 요런 온도, 기본적인 이제 온도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겠다는 거야. 요놈 이렇게. 그죠? 많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도 많이 물어봐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요 정도 수준에서 좀 많이 물어보니까 아마 이렇게 정도만 일단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되지 않았죠. 그죠? 표시되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 하고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거기에 뭐 채심, 면심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일단 짓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짓고.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또 조직이 채심 입방격자가 있죠. 채심 입방격자. 자, 여기에서 이제 채심 입방격자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온도가 높겠죠. 아무래도. 그죠? 1539도C 정도. 그러니까 이제 채심 입방격자는 뭐가 있냐면 바몰텅크 칼라바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몰텅크 칼라바탈 이렇게 되죠. 그죠? 바몰텅크 칼라바탈. 여기에 이제 알파 철이 있고 다음에 뭐가 있다? 델타 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죠? 그래서 바나디움, 몰리브덴, 텅스텐, 크롬, 칼륨, 나트륨, 바륨, 탈륨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는 BCC 표시하고 자, 두 번째가 면시 입방격자. 자, 면시 입방격자는 FCC로 표시하죠. 그래서
자, 은구구말 남리백세. 은구구말 남리백세 기우자. 그래서 은, 구, 금, 알, 남, 니, 백, 쇠. 그러니까 은, 구리, 금, 알루미늄, 납, 니켈, 백금, 세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조미 일입방기역자. 뒤에 가면 이게 또 나와요. HCP로 표시하죠. HCP, 그죠? HCP인데 얘는 T, 마, 아, 코, 지, 배. T, 마, 아, 코, 지, 배. 되죠. 그래서 티탄, 마그네슘, 아연, 코발트, 지르코늄, 베릴륨 이렇게 되죠. 그래서 티탄, 마그네슘, 아연, 코발트, 지르코늄, 베릴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FCC에서 이제 하나가 있는 게 감마철이죠. 감마철. 그죠? 감마철. 이것도 요게 나온다는 거 하고 요게 나온다는 거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어떻든 간에 뭐 델타 플러스 철이니까 부분이 알파하고 델타 플러스 철. 자, 그래서 일단 체시입방격자, 면시입방격자, 조밀입방격자까지 해서 거기 나오는 것까지 해서 일단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정리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잘 나오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이제 격자 수도 일단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림 그 격자 안에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그 격자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 그런 것도 좀 나오죠. 몇 개인지. 뭐 9개, 14개, 17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주철의 용접에서 A열은 몇 도씨 정도가 가장 적당한가? A열 온도. A열 온도는 보통 이제 150에서 300도씨 정도가 되죠. 150에서 300도씨 정도. 알루미늄, 구리나 알루미늄은 200에서 400도씨. 200에서 400도씨 정도. 5번 같은 경우 구리하고 알루미늄 구리하고 알루미늄은 구리하고 알루미늄의 에어열 온도는 보통 200에서 보통 400도씨 정도 이렇게 우리가 에어를 한다. 이렇게. 다음에 6번 용착금속이 응고할 때 불순물은 주로 어디에 모이는가? 용착금속의 불순물은 전부 다 표면으로 불순물이 돼야 우리가 제거하기가 쉬운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표면으로 일단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번 아크 분위기는 대부분이 플럭스를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 탄산염 등에서 발생한 가스로 구성되어 있다. 아크 분위기의 가스 성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1번은 불활성가스입니다. 반응도 하지 않고 타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활성가스예요. 불활성가스. 타지도 않고 연소도 않고 타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은 불활성가스죠.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할 때는 아르곤이라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죠. 알곤 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활성가스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헤네아크세라가 있어요. 그래서 헤네아크세라가 있다. 헤네아크세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헬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네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아르곤, 칼륨,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에는 6가지가 있다. 그죠? 6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불활성 가스에 대한 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일단 칠까요? 여기를 짚고 여기 지어야 되겠네. 자, 다음에 8번. 용접 시 용접부에 발생하는 결함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기공 및 PT의 원인. 거기 이제 기공 및 PT의 원인, 기공 및 PT의 원인. 기공 및 PT의 원인은 어떻게 유래를 했어요? 이렇게 유래를 했죠. 이용화 가수 이렇게 유래를 했죠. 이용화 가수. 이음부에 페인트, 녹, 기름 등이 부착 시. 그죠? 다음에 용접부가 급냉 시. 용접부가 급냉 시에도 기공 및 피트의 원인이 된다. 다음에 용접봉에 습기 혼입 시. 이건 무조건 생겨. 어떤 어떻든 간에 용접봉이든 어떻든 간에 습기가 생기면 안 돼. 다음에 아크 길이가 길 때. 또는 우리가 운봉법이 잘못돼도 일단은 그런 현상이 생겨. 운봉법이 잘못 띄었을 때. 운봉법이 잘못됐을 때 생기고. 다음에 가대전류 사용 시에도 생긴다라는 거 하고. 다음에 수산일이 포함되었을 때. 수산일, 그죠? 수소, 산소, 일산화탄소. 수소, 산소, 일산화탄소가 포함이 되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당이 된다는 거. 다음에 언더컷의 원인. 언더컷의 원인은 전부용화 이렇게 일어나 했죠. 전부용화 이렇게. 그래서 전류 가대 시. 그다음에 부적당한 용접봉 사용 시. 다음에 용접 속도가 빠를 때. 그다음에 아크 길이가 길 때. 일단 문제에서는 아크 길이가 짧다 그러면 거의 그게 답이에요. 아크 길이가 짧다. 이렇게 되면 거의 그게 답이다. 그다음에 요거의 반대가 오버랩의 원인이죠. 전류 가소 시. 뭐 부적당한 용접봉 사용 시. 용접 속도가 느릴 때, 아크 길이가 너무 짧을 때도 오버랩 현상이 일어나. 다음에 균열의 원인이 있는데, 균열의 원인은 뭐냐면 황고용 이냉화 이렇게 외워요. 황고용 이냉화. 자, 항이 많은 용접봉 사용 시, 항이 많은 용접봉 사용 시. 고탄소강. 다음에 용접부가 급냉 시. 여기하고 똑같아. 거기도 보면 용접부가 너무 빠를 때, 그죠?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급냉 시.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자,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그죠? 다 이음 각도가 너무 적을 때. 그다음에 냉각 속도가 어떻게 된다? 너무 빠를 때. 냉각 속도도 너무 빠를 때. 너무 빠를 때. 항고용 이냉화. 다음에 아크의 수소가 함유가 돼서 이 원래 수소는 원래 주균열의 원인이 되죠. 아크 분위기에 수소 함유 시 탈탄 작용, 다음에 헤어 크랙 뭐 이런 것들이 기공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게 다 수소죠. 수소가 원인이 많이 된다. 그래서 항고용 인행화 이제 거기 이제 그 균일의 원인을 보면 이렇게 해서 항고용 인행화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언더컷은 이렇게 요건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한 문제씩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9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